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노티피케이션 두 번째 시간으로요. 노티피케이션을 이용해서 프로그레스를 그리거나 이제 다양한 스타일의 노티피케이션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이제 노티피케이션 커스터마이징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한 것을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티피케이션 이번 시간 알아볼 거는 이제 프로그레스, 스타일, 액션 이런 것들 하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노티피케이션, 그 다음에 이제 노티피케이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요즘에 이제 최근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 건 뭐냐면 노티피케이션을 이용해 가지고요. 진행 상황, 프로그레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노티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스타일은 이제 여러 가지 텍스트, 빅텍스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빅텍스트라든지 인박스 스타일이라든지 빅픽처 스타일 이런 스타일들 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노티피케이션에 액션을 추가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이제 숙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티피케이션의 모양을 이제 변경하는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을 숙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티피케이션에서 헤드업 노티피케이션이라든지 락스크린 노티피케이션을 보여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배지 넘버라고 해서 노티피케이션 안드로이드에서 디폴트로 기본으로 제공하는 기능은 아니고요. 단말사에서 OEM으로 제공하는 기능인데 이제 배지 넘버라고 해서 그냥 노티피케이션 표시하는 또 다른 이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노티피케이션에서 프로그레스를 그리는 방법에 대한 거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노티피케이션을 이용해서 프로그레스를 그리려면요. 노티피케이션 똑같이 날리시면 돼요. 노티피케이션을 똑같이 날리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노티피케이션에 set progress 해가지고요. 전체 맥스는 얼마만큼이고, 예, 그 다음에 현재 상태는 얼마고, 예, 그 다음에 얘가 indeterminate progress인지 아닌지. indeterminate progress는 이렇게 동글뱅이 도는 거 있죠? 이걸 indeterminate progress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얘는 바 스타일 프로그레스다 해가지고 여기는 펄스 이렇게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티피케이션 이렇게 만들어서요. 얘를 갖다가 보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레스는 삭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삭제하면 삭제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ongoing을 true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ongoing을 true로 이렇게 해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를 그릴 때마다 매번 프로그레스 그릴 때마다 새로 알림 왔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깜빡거리고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only alert once 해가지고 only alert once를 pulse 이렇게 설정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0부터 100까지 딱 그렸어요. 100까지 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프로그레스 다 그렸으니까 클리어 노티피케이션에서 노티피케이션 매니저에 cancel이라는 함수로 줄여가지고 노티피케이션을 날려버리면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스타일을 적용하는 걸 좀 알아볼게요. API 16부터 제공되기 시작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노티피케이션에다가 이제 몇 가지 스타일을 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노티피케이션인데 여기 글자가 엄청 많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빅텍스트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노티피케이션인데 여기 이제 여러 개의 라인들로 해가지고 설명선들이 쭉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박스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박스 스타일.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미지가 뜨는 스타일이 있어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빅픽처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빅텍스트 스타일이라든지 인박스 스타일이라든지 빅픽처 스타일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노티피케이션 컴팻의 빌더에 set 스타일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set 스타일. 그래가지고 set 스타일에다가 어떻게 해주냐면 자, 내가 빅텍스트 스타일을 쓰고 싶으면요. 빅텍스트 스타일 만들고요. 빅텍스트 스타일에다가 여기다가 텍스트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텍스트를 지정을 해주면 이 텍스트가 아까 그 화면에 여기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 타이틀 아이콘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보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 노티피케이션 빌더에 set 스타일에서 스타일을 지정해 주면 돼요. 인박스 스타일을 지정하기엔요. 여기 인박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add line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big content title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틀 위쪽에 보이는 타이틀 그 다음에 서머리 텍스트 위에 타이틀이고요. 여기 타이틀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라인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서머리 텍스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얘를 갖다가 보내도록 이렇게 스타일을 만든 거고요. 이렇게 보내진 스타일이 있으면 그 스타일을 갖다가 set 스타일 해가지고 빌더에 선적을 해준 다음에 그거 가지고 노티피케이션 만들어서 전송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빅픽처 스타일도 똑같습니다. 빅픽처 스타일도 빅픽처 스타일이라고 하는 스타일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비트맵을 갖다가 set 픽처에서 비트맵을 이렇게 설정해 준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 스타일을 노티피케이션 빌더, 노티피케이션 컴패션 빌더에 set 스타일 해가지고 이 스타일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제 앞에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스타일로 노티피케이션이 날아가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액션을 추가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노티피케이션에 액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노티피케이션 영역이잖아요. 노티피케이션 영역 밑에 이렇게 버튼을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어요. 버튼 같은 형태로. 그래서 버튼 같은 형태로 추가되는데 아이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텍스트가 있죠. 그 다음에 얘를 누르면 내가 뭔가를 실행할 거예요. 뭔가를 실행하니까 뭐를 이용하겠어요? 펜딩 인텐트를 실행하겠죠. 네. 그래서 노티피케이션 빌더에 보면 add action이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있어요. 이 기능은 API 16부터 지원됩니다. API 16. 그러니까 API 16 이하 버전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API 16 이상에서 빌더에 add action 한 다음에 아이콘 지정하고요. 아이콘. 그 다음에 텍스트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할 펜딩 인텐트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얘를 누르면 등록된 펜딩 인텐트가 구동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노티피케이션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노티피케이션을 커스터마이징 하려면요, 뭘 쓰냐면 여기 리모트 뷰라고 하는 예를 씁니다. 네, 리모트 뷰라고 하는 예를 써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리모트 뷰라고 하는 얘는 뷰가 아닙니다. 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리모트 뷰라고 하니까 이제 뷰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리모트 뷰는 뷰가 아니고요. 뭐냐면 다른 앱, 다른 프로세스에게 뭘 할 거냐면 뷰를 생성할 때 필요한 정보를 담아서 전달하기 위한 그런 클래스가 리모트 뷰예요. 그래서 리모트 뷰 안에는 어떤 걸 넣냐면 뷰의 레이아웃, 그 다음에 그 레이아웃에 있는 뷰들의 속성을 담을 수가 있어요. 뷰의 레이아웃과 뷰의 레이아웃의 속성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 안에 있는 뷰들의 속성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보낼 수가 있고요. 리모트 뷰를 생성한 다음에요. 리모트 뷰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노티피케이션 빌더에 set content라고 하는 거로 리모트 뷰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리모트 뷰로 설정할 수 있는 뷰는 모든 뷰를 설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리모트 뷰로 설정할 수 있는 뷰는 제약이 있습니다. 레이아웃으로는 프레임 레이아웃, 리니어, 릴레이티브, 그리드 레이아웃 뭐 이런 것들은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잠시만요. 리니어, 릴레이티브, 프레임, 그리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예. 그리드 레이아웃은 나중에 추가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테이블 레이아웃이 되겠네요. 테이블 레이아웃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위젯으로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아날로그 클럭이라든지 버튼, 크로노메터, 이미지 버튼, 이미지 뷰,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바, 텍스트, 그 다음에 뷰 플리퍼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고요. API 11부터는요, 뭐가 되냐면 리스트 뷰나 그리드 뷰 같은 것도 리모트 뷰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리모트 뷰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뷰들하고 차이가 뭐냐면 클래스 앞에요, 리모트 뷰라고 하는 이런 어노테이션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노테이션이 정의되어 있는 뷰만 리모트 뷰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는 뷰들이 이런 뷰들이에요. 자, 리모트 뷰를 생성하는 걸 한번 볼게요. 리모트 뷰를 생성할 때는요, 앞에다가 뭘 넣어주냐면 패키지명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리모트 뷰가 관리할 뷰의 레이아웃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뷰의 레이아웃을 이렇게 넣어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뷰 안에다가요, 요 레이아웃에 있는 뷰 중에, set text 뷰 텍스트. 뭐냐면 텍스트 뷰에다가 텍스트를 설정할 거다. 근데 그 텍스트 뷰는 뭐냐면 요 레이아웃에 있는 요 텍스트 뷰에다가 요런 텍스트를 설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제 펜딩 인텐트를 이렇게 만들고요.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요 버튼이 눌리면 온클릭 펜딩 인텐트 이렇게 돼 있죠. 요 버튼이 클릭되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면 요 펜딩 인텐트에서 액션을 실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펜딩 인텐트로 액션을 등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등록을 해줄 수 있고요. 이미지를 설정하고 싶으면 set image view resource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이미지 뷰 아이디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설정할 이미지 리소스 아이디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리모트 뷰를 만들었어요. 리모트 뷰를 만든 다음에 저 리모트 뷰를 갖다가 이제 이건 이제 레이아웃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저걸 갖다가 리모트 뷰 이렇게 만들었고요. set content에서 설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내가 notify 하면은 날라가서 이런 모양으로 변경한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이 보여지죠. 자,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내가 컨텐트 인텐트, set 컨텐트 인텐트 이런 거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쓸 수 있어요. set 컨텐트 인텐트는 뭐냐면 이 가장 밖에 있는 이 아이템이 클릭되면 그럼 호출되는 거기 때문에 set 컨텐트 인텐트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기존의 동작들은 다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모양을 이렇게 리모트 뷰를 이용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노티피케이션에서 추가적인 다른 이제 알림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헤드업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5.0 롤리팝부터 추가됐어요. 그래서 롤리팝에서는 이제 노티피케이션을 날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노티피케이션이 있는데 이렇게 화면이 있는데 화면에 상단에서 노티피케이션 발생하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노티피케이션을 보여주고 이제 이렇게 사라지는 이런 노티피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얘를 뭐라고 하냐? 헤드업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헤드업 노티피케이션을 진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이제 노티피케이션 빌더에 set full screen intent 해가지고요. 풀 스크린 인텐트라는 걸 지정합니다. 원래 풀 스크린 인텐트는 뭐냐면 얘를 구동하면 저 여기에 있는 풀 스크린 인텐트에 해당하는 것을 바로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바로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헤더 노티피케이션을 이렇게 보여주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헤더 노티피케이션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락 스크린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락 스크린 노티피케이션은요, 안드로이드 5.0부터 지원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5.0에서는 기존에는 락 스크린에 뭐 다른 것들 보여지지 않았는데요. API 17부터는 위젯이 배치될 수 있게 됐죠. 락 스크린에. 그 다음에 5.0 롤리팝부터는 뭐를 볼 수 있냐면 노티피케이션을 이렇게 배치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락 스크린에 노티피케이션이 배치해서 보여지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락 스크린에 배치되는 노티피케이션을 설정할 때 기본적으로 설정에 들어가셔서 내가 노티피케이션을 락 스크린에 보여줄 건지 말 건지 이걸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설정할 때 모든 메시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민감한 메시지를 숨기고 민감하지 않은 내용만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예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노티피케이션을 내가 이제 전달을 생성을 할 거예요. 생성을 하는데 어떤 것이 민감한 내용이고 어떤 것이 민감하지 않은 내용이냐, 이게 뭐냐면 set visibility라는 걸 가지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set visibility 해가지고
비저빌리티, 예, 프라이빗, 그 다음에 퍼블릭, 그 다음에 비저빌리티, 시큐리티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어요. 퍼블릭이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도 언제나 보여지는 거고요. 예. 프라이빗이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는 보여지지만 이 상태에서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비저빌리티를 설정해서 노티피케이션을 보여주거나 안 보여주거나 이런 것들을 락 화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노티피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안드로이드 6.0으로 오면요. 마시멜로우에서는 노티피케이션 중에 사용자가 처리하지 않은 노티피케이션 정보를 갖다 읽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티피케이션 매니저에서요. get active 노티피케이션에서 노티피케이션을 이렇게 얻어와 가지고요. 이렇게 얻어오면 이 안에 이제 노티피케이션의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티피케이션 발송한 아이디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 노티피케이션 객체를 얻어오시면 get 노티피케이션에서 노티피케이션 객체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송한 시간을 얻는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 설정되어 있는 온고잉 여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값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제 저 메시지를 갖다가 내가 노티피케이션에 전송할 때 이제 키라는 걸 가지고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키 값이라든지 노티피케이션이 발생한 뭐 앱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얻어와 가지고 노티피케이션의 추가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방법들을 알아봤고요. 이건 노티피케이션과 같이 안드로이드가 제공하는 방법은 아닌데요. 많이 앱에서 사용하는 그런 알림 기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는 배지 넘버라고 하는 거예요. 배지 넘버. 일명 OEM 규격이라고 말들을 하는데요. 예, 이건 뭐냐면 플랫폼에서 제공하진 않지만 단말사들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만들었으면 이 기능을 단말들이 다 지원한다고 가정하시면 안 돼요. 지원하는 단말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단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구현하면 테스트를 하셔서 다른 단말, 모든 단말들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지원 안 될 때도 서비스에서 문제가 없이 유아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이 방법은요, 부가적인 방법이에요. 부가적인 방법. 예. 이 배지 넘버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여기 보시면 아이콘이 이렇게 있는데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으면 아이콘에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경우 있죠.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배지 넘버라고 이렇게 불러요. 보통 이런 방법을 아이폰이 제공하기 시작했고요. 아이폰이 제공해서 안드로이드에서도 이런 방법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보통 안드로이드에서는 구글에서 추가하지 않으면 플랫폼이 추가 안 되겠죠. 근데 단말사에서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그 대기화면 홈 앱이거든요. 홈 앱. 홈 앱에서 저런 기능을 구현한 거예요. 홈 앱에서. 홈 앱은 플랫폼하고 관계 없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하고 관계 없으니까 홈 앱을 내가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홈 앱에 이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놨냐면요. 여기 있는 배지 카운트 업데이트라고 하는 이런 이벤트를 갖다가 홈 앱이 수신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배지 카운트 업데이트라고 하는 이 이벤트 안에다가 뭘 해주냐면 배지 카운트 해서 카운트, 그 다음에 패키지명은 이 앱의 앱 이름, 앱의 패키지명, 그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의 클래스명, 메인 액티비티의 클래스명.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명 이렇게 정보를 주고요. 이걸 갖다가 내가 샌드 브로드캐스트 해서 날리면 이 정보를 홈 앱이 수신해 가지고요. 아, 이 액티비티에 표현해야 되는 정보구나 해서 그 액티비티 위에다가 이렇게 아이콘을 표시해 주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뭐냐면 배지 카운트라고 하는 배지 넘버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당연히 이거는 홈 앱이 단말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홈 앱을 사용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조건 지원되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고려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노티피케이션을 사용하는 이제 추가적인 방법들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레스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봤죠. 프로그레스를 그리기 위해서는 set progress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요. maxcap하고 현재 프로그레스를 넣어서 프로그레스를 알려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취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set ongoing 해가지고 ongoing을 설정해서 취소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설정해서 프로그레스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PI 16부터는 내가 스타일이라는 걸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티피케이션 빌더에 set 스타일 해가지고 스타일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스타일이 뭐가 있냐면 빅텍스트 스타일, 인박스 스타일, 빅픽처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런 스타일들을 지정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d 액션 해가지고 액션이라고 하는 버튼들을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것들도 확인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노티피케이션을 내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 하기 위해서는 뭘 쓰냐면 리모트 뷰라고 하는 이 객체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값들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설정한 다음에 이 리모트 뷰 객체를 갖다가 set content 해가지고 빌더에다 설정을 해주면 그러면 변경된 모양으로 노티피케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